지난주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이 임시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중국을 비난했지만 중국은 실제로 잘못한 것은 미국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법적 차질이 일련의 다른 파트너와의 무역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인 중국과는 일부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최측근인 스콧 베산트. 미국 무역 고문이 스위스에서 중국 관리들을 만났을 때 잠시 동안 미중 무역 전쟁이 해결되는 듯 보였지만 그는 돌아와서 언론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그 합의는 대부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스콧 베산트 자신은 이제 그 합의가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자국 산업에 대한 불공정한 지원을 중단하고 수출 증대를 위해 위안화 통제를 중단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을 개방하라는 것은 미국의 중국이 연방준비제도를 운영하도록 허용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입니다.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의제를 추진하는 동안 중국은 이미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반격하고 있었습니다. 관세를 더 부과하는 대신 미국 달러를 덤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통화 시장은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부터 중소기업 소유주까지 모두가 갑자기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세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정치인이나 억만장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어려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은 일부 관세를 약간 낮추기는 했지만 중국이 미국의 중요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차단하는 더 강력한 규칙을 도입했습니다. 여기에는 컴퓨터 칩 설계에 사용되는 고급 소프트웨어와 첨단 제품 제조에 필요한 특수 화학 물질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인공지능 및 전자제품과 같은 분야에서 중국의 성장 능력을 둔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중국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맺은 계약의 상당 부분을 위반했습니다. 성명서 전체를 읽어보면 저는 그들에게 매우 친절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사업이 중단되어 공영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왔습니다. 동시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정부의 중국인 학생, 특히 과학 및 엔지니어링과 같은 민감한 과목을 공부하는 학생의 비자를 취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의 미래를 해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2024 학년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한 중국인 학생은 7만 명이 넘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인공지능, 생명공학, 양자 컴퓨팅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비자가 취소되면 단순한 비자 변경이 아니라 미국이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엄청난 양의 인재가 차단되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정책이 모든 중국 유학생을 위협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스파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을 신중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조치는 다른 유학생들이 미국으로 오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으며 일부 재학생은 다른 나라로 유학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많은 기술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 특히 중국인 졸업생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와 같은 곳에서는 많은 숙련된 기술 인력이 중국 출신입니다. 이러한 인력을 갑자기 잃게 되면 혁신이 둔화되고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미국의 입지가 약화될 것입니다. 우려되는 것은 사태가 확대되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동안 이러한 긴장이 해소되기를 바랐지만 이제 양국 간의 대화가 결렬되고 있습니다. 스콧 베산트 미 재무장관도 대화가 약간 교착 상태라고 인정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 오랫동안 직접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두 지도자가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최고 지도자들이 대화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어떻게 개선될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법원이 개입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뉴욕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국가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고등법원이 이 명령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일시적으로 철회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트럼프가 의회의 허가를 받지 않기 위해 현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너무 멀리 나아갔다고 선언했습니다. 고등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은 지금 정치권의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무역과 관련하여 그렇게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논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동안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 관리들은 공개석상에서는 계속해서 자신 있게 말하지만 사적인 대화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낙관론이 사라지고 있으며 비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전이 둔화되었다고 인정합니다. 아직 회담이 예정되어 있지만 백악관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모호하고 불분명합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트럼프가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입니다. 그의 측근들은 대통령이 의도를 분명히 밝히면 중국과의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주요 문제는 중국이 전기 자동차 및 군사 장비 제조에 필수적인 히토류 원소 수출을 계속 제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5월 양국이 체결한 합의에서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30%로 낮추고 중국은 10%로 인하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히토류 수출 제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중국이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미국이 특히 중국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통제와 투자 제한을 추가했기 때문에 미국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조치가 양국이 합의를 통해 구축하려 했던 신뢰를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미국 내 채굴 속도를 높이고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새로운 공급원을 확보함으로써 중국산 히토류 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공급망을 찾고 구축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며 이는 당장 이러한 광물을 필요로 하는 산업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입니다. 하지만 제조업체만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들도 파급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분명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트럼프가 새로운 관세를 발표할 때마다 시장은 하락하고 그가 물러서면 다시 반등합니다. 이 주기가 너무 흔해져 트레이더들은 이제 이를 트럼프는 항상 치킨 아웃한다는 뜻의 타코 거래라고 부릅니다. 이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강경한 발언을 하다가도 상황이 위험해지면 물러설 것으로 기대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러한 기복으로 돈을 벌지만 이는 미국의 무역 정책이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안타깝게도 전문가들은 이 별명이 트럼프의 가혹한 관세를 더욱 강화할 뿐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철강 관세를 더욱 인상했습니다. 새로운 관세는 일부 철강 수입품에 최대 50세에 달해 다른 국가, 특히 유럽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조, 건설, 자동차 등 자국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많은 양의 철강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철강 수입국은 캐나다, 브라질, 한국, 독일, 이탈리아 등 여러 유럽 국가입니다. 이들 국가는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수백만 톤의 철강을 미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높은 관세로 인해 이들 국가의 철강은 미국 구매자에게 더 비싸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국가의 수출업체는 미국 시장에서 철강을 판매하기가 어려워져 철강 산업이 타격을 입고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에 상당한 양의 철강을 수출하는 유럽연합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과 긴급 회담을 시작하며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동시에 유럽연합은 농산물, 자동차, 사치품 등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로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우왕좌왕이 더 많은 무역 장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미국과 유럽 경제 모두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피해는 국제 무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인 미국 채권 시장에서도 경고 신호가 번쩍이고 있습니다.
한때 투자자들의 안전한 피난처로 여겨졌던 미국 국채는 이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입니다. 5월에만 미국 국채의 가치가 약 1.25% 하락하여 올해 첫 월간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 하락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시장 내부에 더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데 금리는 계속 올라 국채를 산 투자자들은 전체적으로 70% 이상 손해를 봤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많이 올렸는데 여전히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주식시장이 위험할 때 국채는 안전한 자산 보호 수단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모두 높은 지금, 채권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안전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일본 같은 해외 투자자들도 이러한 변화를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미국 채권 투자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24 연초부터 약 1,000억 달러의 미국 채권을 매각하여 두 번째로 높은 보유국에서 3위로 떨어졌고 일본도 보유량이 약간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매각이 계속되거나 가속화되면 미국 경제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국 정부는 인프라 및 사회 프로그램과 같은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채권을 매각하여 돈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외국이 이러한 채권을 매입하지 않으면 정부는 돈을 빌리기 위해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비싼 차입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여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진 1994점과 같은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 문제는 문제의 일부일 뿐입니다. 계속 변화하는 무역 긴장과 관세는 미국 기업들에게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대형 제조업체, 수출업체, 농부들은 무역 정책이 계속 바뀌면서 막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정부는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과 인하를 검토하다가 다시 계획을 변경하는 등 오락가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사업을 확장할지 결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품을 수출하는 미국 기업의 12-15%가 향후 무역 규칙이 어떻게 될지 몰라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해외에 농작물을 판매하는 농부들은 작년에 비해 수출이 15%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은 무역 규칙이 더 명확하고 비용이 저렴한 멕시코, 베트남, 인도 등 다른 국가로 공장을 조용히 이전하고 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미국 산업에 영구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동시에 기업들은 계속 바뀌는 혼란스러운 무역 규칙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법무팀은 압도당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과 농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상 업무와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몇 주마다 규칙이 바뀌는데 어떻게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미국 무역 정책의 문제는 다른 국가들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럽, 일본, 한국의 오랜 동맹국들은 미국이 무역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부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단독으로 행동할 것을 우려해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 제재에 동참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과 같은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더 예측하기 어려워질 경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미국 없이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느린 변화는 세계 경제를 변화시켜 미국의 리더십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역 분쟁을 처리하는 세계 무역기구 WTO도 이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국가 안보를 무역 규칙을 위반하는 정당한 이유로 사용하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국가 안보는 자국의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WTO가 미국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면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WTO가 물러서면 다른 국가들이 안보를 핑계로 무역을 차단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글로벌 무역 시스템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관자, 무역, 권력을 둘러싼 이 지속적인 싸움은 세계 경제에 위험한 시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법원 판결이나 하나의 무역 협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연결된 세상에서 각국이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의회가 무역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 것인가? 중국과 미국이 진정한 거래를 위해 마주 앉을 것인가? 아니면 안정, 협력, 신뢰에 기반한 글로벌 시스템이 서서히 붕괴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가? 없지 않는가? 앞으로 몇 달 동안의 선택은 정치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분의 자녀가 자라날 경제를 형성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각 변동에 앞서 나가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세요.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헤드라인을 계속 분석해 드리겠습니다.